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이준호입니다. 지효 씨. 그냥 봐.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공인중개사야? 취업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왜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 특히 여기 김소희 씨. 차라리 그만두지. 다 회사 그만두면 될까? 힘든 일을 하면 돈 좀 받으면 될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시내21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라이브를 시청 중이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21의 남선우 기자입니다. 2023년 새롭게 문을 연 시내21의 토크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시내21은 이 토크룸에서 많은 영화인들을 모시고 개봉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 첫 주인공으로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되어서 참 뜻깊은데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를 단단하게 전달하는 영화 다음 소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영화 다음 소희의 주연 배우 두 분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 차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희에서 유진 역할을 맡은 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희에서 감독 역할을 맡은 감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독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주신 감독님은 처음 봤습니다. 시작부터 유쾌한데요. 세 분이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방송에 나오시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이로 또 진행이 될지 많이 기대도 되고요. 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감독 역할에 정주리 감독님도 기대 많이 되시죠? 네, 너무 떨리고요. 네. 게다가 또 라이브라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셋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사실은 영화 작년 이맘때 찍고 네.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도 정말 그러게요.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깊고 새롭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소희가 어떤 작품인지 간단한 소개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를 단단한 목소리로 전하는 작품 이렇게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감독님께 좀 더 길고 정확한 소개를 들어봐야겠죠? 사실은 네. 소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오, 준비하셨어요. 언젠가 한 번 스쳐 지난 적이 있었던 두 여인이 서로 다른 시간, 같은 공간에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시내21 독자분들이 보시고 계신 자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두 여배우의 연기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을 만나실 수 있는 영화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배우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전작 도희야도 그렇고 다음 소희도 그렇고 이 주인공 이름이 제목에 콕 박혀 있어요. 감독님은 이렇게 제목을 먼저 좀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편인지 어떻게 탄생한 제목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영화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거의 처음에 제목과 함께 떠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제목을 완성한 순간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도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왜 이번 제목은 소희야가 아니라 다음 소희였을까 다 고민해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인 코너 진행을 해보려는데요. 첫 번째 코너로 소희가 펼친 지도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소희의 여정을 세 분과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다음 소희가 인연을 맺은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구상부터 캐스팅 그리고 촬영 후기까지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도시는 바로 전주예요. 다음 소희는 전주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출발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도 전주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먼저 감독님께 영화로 그 사건을 옮겨오고 싶었던 까닭을 여쭙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하셨던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간 여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 제작사로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 고등학생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지? 그리고 학교는 왜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일이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단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배우님도 앞선 인터뷰에서 시나리오의 첫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꼭 나왔으면 좋겠는 영화, 알리고 싶은 영화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두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배두나 배우님께서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항상 인터뷰마다 뭔가 더 새로운 어휘를 써서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일단 저는 그 감독님 시나리오 도희야 때부터 다음 소희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그리고 제가 뉴스나 아니면은 그런 사회 문제를 접할 때나 보면은 좀 특별히 더 제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도 진짜 이번에도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좀 하여튼 그런 기분이었고 워낙 감독님의 시나리오의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문체부터 시작해서 그 여백과 모든 것을 시나리오는 저는 도희야 때보다도 더 완전 반해서 읽었죠. 그렇다면 김시은 배우님께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저는 딱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진짜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근데 이게 전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또래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꼭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뭔가 바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더 이제 영화로 나오게 되면 많은 관객분들이 그래도 한 번은 더 주목해 주시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간 날에 저는 이 영화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정주리 감독님께서 희미하게 이렇게 미소를 은은하게 띄우고 계셨는데요. 감독님한테는 그 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이아 이후에 배두나 배우님께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시나리오 건네셨을 때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분이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은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영화가 1부, 2부로 나뉘는 구성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런데 꼭 이 형식으로 이 영화를 완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구성이기도 하고 또 걱정도 주변에서 많이 하셨고 그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저는 배두나는 이걸 알아볼 거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치를 네,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점도 분명하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맞나요? 저는 알아봤어요. 알아봐 주셨으니까 또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 거겠죠? 반면 김시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주리 감독님과 처음 호흡을 맞추신 거잖아요. 네. 소희 역을 찾는 그 오디션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네. 감독님께서 이 친구가 나의 소희구나 생각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오디션 때 어떤 연기 준비하셨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연기를, 그러니까 다음 소희 시나리오에 있는 소희의 연기를 준비해 갔어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당연히 소희 대사를 읽는 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춤 또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춤을 이제 한번 요구를 해 주시면은 난 어떤 춤을 춰야 될까라고 걸그룹 춤을 춰야 되나? 예전에 장기자랑을 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좀 기억을 되살려서 감독님 앞에서 춤까지 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막상 오디션을 봤을 때는 감독님이 어떠한 대사나 뭔가 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다음에 그럼 제가 소희가 된 건가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어떠한 그러게요. 걸 보시고 진짜 대화밖에 안 했었거든요. 네.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실 차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준비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네. 오디션이니까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진짜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은 미팅. 네, 진짜 그 정도였었고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의뢰인 시나리오 어떻게 봤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했듯이 소희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특별했던 게 예전에 도이아 시나리오를 보고 배두나 씨랑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이 영화가 꼭 세상에 나와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 어떤 기시감도 있고 좀 비범한 친구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들을 나누는데 마치 내가 찾고 있었던 소희 같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돌이켜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소희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처음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 또 더 재밌네요. 캐스팅 이야기도 나눠봤으니까 아까 동네 얘기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그 영화의 도입에서부터 전주 시내 그 골목을 비추잖아요. 전주 영화제 좀 다녀보신 분들 그리고 전주 시민분들 너무 익숙할 그 거리를 비춥니다. 수능이 끝난 저녁에 수능을 보지 않은 소희가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장면 비롯해서 촬영을 전주에서 많이 하셨나요? 궁금하네요.
누군가가 대답해. 네네네. 전주에서 많이 했어요. 라고 해주신 거고요. 그럼 소희가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은 이유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그 소희는 진학이 아닌 취업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 학생이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다음 소희를 보고 나서 많이 떠올렸던 책이 바로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더라고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편견은 대개 편견이 그러하듯 잘 모름에서부터 생겨나고 편견은 접촉 없음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편견 어떻게 다룰지 또 현실을 어떻게 묘사할지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소희 역할을 한 김시훈 배우님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소희를 어떤 아이로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저는 소희가 이제 초반에는 당차고 뭐 자기 표현도 할 수 있는 친구고 그런데 이제 현장 실습으로 콜센터로 나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점점 고립되는 인물로서 표현을 하고자 했어요. 감독님께서도 아까 특성화고 학생을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면으로 보여줘야 할까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인용하셨던 그 은유 작가님의 책도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소희를 그릴 때는 지극히 평범한 친구로, 지극히 평범한 여고생으로 그렸어요. 그 평범함에는 개성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 목소리도 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 늘 우리가 또 지나왔던 그 시기의 모습,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가장 평범함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 또 소희가 식사하는 장면 같거든요. 소희가 친구들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장면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소희 진짜 잘 먹는다. 더 예뻐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혹시 촬영하시면서도 그 전주가 맛있는 곳 많은 걸로 유명한데 좀 세 분 기억나는 음식? 맛집? 이런 거 있으세요? 그 당근이 전주 맞죠? 당근 김밥. 네. 아세요? 네. 네. 영화제가 있어요. 당근만 가득 들어간 맞아요. 김밥. 네. 당근에서 불고기 맛 나는. 당근에는 파는데 고기 맛이 나는. 네. 너무 맛있어요. 모두 추천하시는 걸로. 진짜. 감독님도 혹시 기억에 나는 식사 있으세요? 일단 그 당근 김밥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 왜 초반에 나오는 곱창 네, 집으로 맞아요. 나오는 네. 그 가게 있잖아요. 네. 그 가게를 전주 촬영 마지막 하고 뒤풀이처럼. 네,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곱창집은 아니에요, 거기가. 고깃집이에요. 네. 아주 맛있더라고요. 실제 촬영 로케이션 지역도 맛있었다라는 얘기였죠. 네. 전주 맛집도 들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도시, 소희의 두 번째 지도 도시를 가볼까 합니다. 프랑스 칸입니다. 다음 소희는 지난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이 되었었죠. 이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나 해피엔드, 차이나타운 같은 한국 영화가 이 부문에 초청되었었다고 합니다. 비평가 주간의 집행위원장은 다음 소희를 배우들의 매력적인 진실함을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도리아에 이어서 또 한 번 칸 초청 소식 듣고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많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 기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아직 편집을 마무리하기도 전이었었고 일단은 고생해서 함께 영화를 찍은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배두나 배우에게 그러니까요. 소식을 전하는 것도 또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때 이 초청된 소감을
물어봐서 그때 네. 짧게 한 말이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내놓고 처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세계의 관객들에게 우리 배우들을 자신 있게 소개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저도 독보적으로 연기한 우리 유진과 소희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배우분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독님이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배두나 배우님은 당시에 촬영이 있으셔서 칸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배우님 SNS를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칸에 직접 가지는 못하셨지만 정주리 감독님께서 구해오신 특별한 굿즈를 선물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작년에 칸느를 꼭 가고 싶었었는데 원래는 영화제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칸느는 레드카펫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번에 2작품이나 가서 브로커랑 다음 소희가 같이 갔으니 좀 저도 가고 싶었는데 촬영이 있어서 촬영이 우선이니까 배우는 그냥 못 갔고 그래도 영화라도 가서 정말 다행이다. 감독님들한테 좀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고레타 히로카즈 감독님은 레드카펫 걷기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하셔서 그 턱시도에 제 스티커라도 붙이고 같이 걷겠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저 그때 되게 너무 스윗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막 촬영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되게 좀 외로운 상태였는데 그리고 감독님은 정주리 감독님은 제가 촬영을 다 끝내고 이제 LA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거의 돌아오자마자 저 정주리 감독님부터 만나 뵀어요. 그리고 그 한 5개월, 6개월 묵은 그 선물을 그제서야 주시더라고요. 어떤 선물이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에코백이었어요. 칸을. 근데 살 수 없는 에코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요? 좀 관계자 에코백인가 봐요. 특별히 2개를 받아서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은 배우님은 칸에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살면서 뭔가 배우를 꿈꾸면서 그냥 막연하게 칸 영화제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뭔가 가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근데 꿈이 뭔가 현실로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많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칸에 가서는 정말 재밌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러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많이 나거든요. 한 4박 5일 정도 있잖아. 맞죠? 오래 있었네. 그랬던 것 같아요. 3박 4일인가? 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랑 두 분이 바닷가에서 오붓하게 찍은 그 인터뷰 사진도 기억에 남네요. 네. 맞아요. 칸 이후에도 다음 소희는 오랜 여행을 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도 감독상과 관객상을 품에 안았고요. 암스테르담 영화제도 다녀오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첫 상영이 바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있었습니다. 해외 관객들도 많이 만나보셨고 한국 관객도 이제 슬슬 만나고 계신데 세 분이 혹시 해외 관객과 한국 관객의 반응 차이 같은 거 좀 체감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감독님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해외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더 놀랬고 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먼저 보신 한국 관객들의 한국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를 본 그 소감은 또 남달라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고 자막을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바로 듣고 그렇게 영화를 보시잖아요. 뭔가 훨씬 더 깊고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로 느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좀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 가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전주, 칸, 그리고 부산을 돌아서 다음 소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코너로 소희가 건넨 쪽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다음 소희의 이야기를 좀 더 차분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 안에 3개의 편지지가 있어요. 3분이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 색깔과 맞게 파란색을 골라주셨네요. 네. 다 꼽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파란 옷같이 파란 봉투를 꼽아주신 배두나 배우님,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셨을까요? 두 분이 빵 터지셨어요. 이게 운명인가요?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니까요. 이 운명과도 같은 춤신춤. 첫 키워드 춤신추망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를 뽑아주신 배두나 배우님께서 다음 소희와 이 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소희가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희가. 소희가를 되게 강조해 주셨어요. 완전 에이스시거든요. 네, 소희가 춤을 진짜 좋아하고, 예, 예고편부터 나오죠. 네, 그쵸. 예, 굉장히 그쪽으로 표현하고자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춤으로 표현하는 아이죠. 네. 배두나 배우님께서 왜 빵 터지셨는지는 이따 두 분이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거라. 네, 아니에요. 왜요? 아닌가요? 아니, 너무, 예.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예고편에도 그 소희가 춤추는 장면이 나와서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이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 이 첫 장면부터 네. 이어폰 꽂고 소희가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 우리에게는, 관객에게는 안 들리거든요. 네. 혹시 촬영 당시에는 어떤 음악 들으면서 춤추셨어요, 배우님? 아, 이거 말해도 돼요? 괜찮나요? 되지 않나? 그럼요. 꿈이 뭐야라고 그레이 네, 알아요. 노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넌 꿈이 뭐야? 맞아요! 네네, 알아요. 네, 제가 그 노래를 진짜 엄청 많이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그 비트를 이렇게 쪼개면서 네. 춤을 추셨군요. 약간의 편곡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다 그 노래였거든요. 노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저희가 라디오에서 네. 틀어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네. 심의 네. 약간 랩 가사 중에 뭔가 그런 단어가 센 게 있었나? 있군요. 네,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네, 그 제가 오늘 춤추려고 했거든요. 너무 아쉽게 못 췄어요. 그렇구나. 제가 꿈이 뭐냐를 신청하고 오늘 라디오를 하고 왔거든요. 네네. 제가 음악을 신청하고 갑자기 시은이가 네. 하려고 했다가 아쉽네요. 좀 음악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서 그럼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꿈이 뭐야? 4글자만 부를게요. 4글자만. 노래를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요, 지금? 준비하셨다 그래서 템버리 옷으로 악기 연주를 지금 해주고 계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박스. 감사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노래였어요. 어떤 K-팝 아이돌 노래를 들으셨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 재밌었습니다. 두 배우님 모두 영화 속에서 이렇게 따로 춤을 보여주셨는데 연습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해요. 한 달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희의 부분을 많이 연습을 했고, 근데 소희가 에이스여가지고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춤을 좀 잘 추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배우님도 네, 저도 이제 소희만큼은 아니지만 춤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여서 소희와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예. 그래서 항상 바톤 터치하듯이 스쳐 지나갔어요. 맞아요. 진짜 소희와 유진처럼 이렇게. 그러게요. 재밌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이 감독님 전작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맞아요. 포인트였잖아요. 도이아에서도.
계속해서 음악에 몸을 맡기는 인물이 감독님 영화에 등장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네. 집착하는지.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뭔가 있나 봐요. 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근데 일단은 영화 속에 누군가가 네.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영화적인 체험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말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으로 많은 거를 또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러는지. 그렇군요. 뭔가 자연스러운 이끌림이면서 영화적인 순간을 춤으로써 또 포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시은 배우님이 꼽아주신 걸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저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시은 배우님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자주 되뇌이는 대사이기도 하죠. 이 멘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이 멘트가 소희가 처음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의 변화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네. 멘트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그걸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일에 적응해 갈수록 이 멘트를 말하는 소희의 말투라든지 음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신경 쓰면서 묘사하고자 했는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잘하고 싶고 뭐 이러한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요. 사회 이제 초년생으로서의 모습.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나서의 뭔가 기계적인 그리고 어쩌면 로봇처럼 그냥 담담하게 말을 가는 하지만 그 속에 많은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에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콜센터라는 공간은 최근 한국 독립영화에서 특히 사회 초년생 여성들의 일터로 자주 소환이 되고 있어요. 젊은이의 양지나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작품이 앞서 있었죠. 콜센터라는 공간을 영화에 어떻게 담고 싶으셨는지, 혹시 뭐 공간을 미술적으로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신지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대한 사실적으로 네. 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실적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다 뭐 실제라거나 라기보다는 영화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배치하고 또 그렇게 미술적으로 고민한 것들이 많고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문구라던가 뭐 그 현황판에 있는 수치라던가 하는 것들은 가급적 다 실제 있었던 것들로만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희가 많이 하는 대사로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멘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콜센터 공간까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유진 같은 경우는 소희와는 다른 이유로 이 콜센터를 자주 또 들락거리게 되잖아요. 배두나 배우님은 배우로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세팅된 공간이 어떤 힘을 주는지 느끼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배우로서요? 네네. 연기할 때 네. 훨씬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사실적인 게 아무래도 그린 스크린보다는 네, 훨씬 도움이 되고 몰입하기 쉽고 그렇죠. 다니실 때 소희가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소희가 앉아있는 것처럼 배우가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소희를 다시 말씀. 네. 소희가 그 콜센터에 앉아있지 않을 때 유진은 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소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늘 유진이 상상하면서 콜센터로 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영화를 보면서. 네. 배우님께서는 소희를 기다리면서 소희를 찾아가면서 콜센터를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유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유진이 2번 가나요? 네. 콜센터? 몇 번 가죠? 한 번. 2번. 한 번. 콜센터는 사실 한 번이고 또 그 직원들을 또 따로 사무실, 만나요. 사무실 센터 아마 장실 센터장실 가나요? 가죠.
어떤 마음으로 네. 사실 제가 콜센터 가서 소희 자리를 보는 씬은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 일에 대한 어떤 열의가 없었던 상태였고 소위를 느끼거나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 연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사실 관객들이 보기 전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신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를 처음 느끼게 되는 장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콜센터에 들어가서 사실 그냥 자살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도표를 보고 뭔가를 약간 덮고 싶어 하는 어떤 기운을 받고 지금 소희 자리는 비었는데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소희 자리는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고 맞아요. 네. 왠지 떠날 준비를 했던 사람 같지 않은 거기서 이제 그냥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소희를 생각하고 간 자리 그 콜센터는 아니었고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냥 거기서부터의 이제 유진이 소희를 찾는 소희의 흔적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달까? 예. 그러니까 뭐 학교도 가고 센터장실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가죠. 이 여자가 이제 소희를 더 이해하고 그 자취를 찾으러 예, 갈 때마다 이제 그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예, 관객분들이 같이 보시고 아무 정보 없이 보셔야 돼요. 유진부터는. 예. 지금 이렇게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어떻게 유진의 시선을 또 따라갈 수 있을지는 관객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감독님께서 뽑아주셨죠? 보여주시겠어요? 한 줄기 빛. 다음 소희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싶은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 빛이 무엇일지 조금 예고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빛나던 친구가 점차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 끝에 마지막에 마치 그 하루의 마지막 빛이 이제 막 들어서서 네. 발끝에 닿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고 난 친구의 그 자취를 찾아다니는 이 유진이라는 형사가 있는데 마치 전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마지막에는 비슷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네. 그랬을 때 불현듯 이 사람에게도 찾아온 그 빛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게 했을까 하는 뭔가를 정해놓은 건 없어요. 제가 네. 실제로 정말로. 네. 근데 만약에 그 빛이 닿는다면 소희는 어땠을까? 유진은 어땠을까? 하고 저의 궁금함이 더 컸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감독님의 궁금함이 컸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빛이 관객에게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묻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세 분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시지 않았을까? 괜히 짐작을 해봤어요. 어떤 어른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 자리에서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요? 예. 너무 어려운 어려워요. 질문인가요? 기자님부터 말씀을 네. 생각이. 다음 소희 같은 영화를 추천할 수 있는 어른? 저는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한 사람이 좋은 어른이지 않을까라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렇게 건강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건강한 사랑이 잘 전달이 될 것 같다고 느껴져서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좋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고 있고 찾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아마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러기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미 약간 어른의 나이가 되어버려서 약간 그 조바심이 나요. 나긴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이 우선이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어른이. 예. 어른? 어른 어렵네요. 네. 감독님. 배두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요? 저는 요새 고양이를 부탁해를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네. 너무 각별한 거예요, 이 영화가. 이 20년이 훌쩍 지난 영화고 그때 처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테이 그리고 이 숱한 시간이 지나고 이 엄청난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지금 이 배두나라는 배우 그리고 그 배우가 소희와 소희 친구들을 만나는 유진을 연기하고 있는 모습 네,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배우와 함께 작업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큰 영광이고 저한테 너무 큰 제가 성장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리스펙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 대답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해외 팬분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풀반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두나 배우님과 시은 배우님의 연기에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까지 연기하시는 두나 배우님의 세심함에 놀랐는데요. 감독님의 디렉팅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네, 풀반님은 이미 영화를 보셨나 봐요. 세상에서 보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풀반님. 대답해 주세요. 디렉팅 스타일 어떤 편이세요, 감독님? 저는 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시나리오를 잘 씁니다. 시나리오가 곧 디렉팅이다. 네, 그리고 분도 끄덕끄덕 하셨어요.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감독님의 이게 디렉팅 스타일 같은 건 사실 두 분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배두나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감독님은 배우한테 굉장히 많이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되게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민망할 만큼. 근데 감독님의 그 대본이 아까 잘 쓴다고 하셨잖아요. 감독님도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상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자신의 어떤 그 생각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 지점이 많아서 사실 되게 재밌어요, 연기하기는. 감독님이 그거를 하게끔 장을 펼쳐주시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상상의 여지에 이 부분도 포함되었을지 다음 시청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사인을 하는 장면이 다수 등장하던데요. 유독 클로즈업까지 하면서 배우들의 필체를 보여준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캐릭터들의 사인 필체에도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영화를 주의 깊게 봐주신 시청자분이세요. 한 번 보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진짜로 저도 영화를 이제 편집하면서 계속 다시 보니까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소희도 그렇고 유진도 그렇고 처음에 서명할 때랑 점점 그것들이 좀 달라지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특별한 디렉팅은 클로즈업을 잡았을 뿐입니다. 편집하는
하면서 알아차리셨다는 거니까 또 그 부분 또한 배우분들의 감정이 묻어나서 그런 장면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태종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배두나 배우님께 도착했네요. 저는 배우님이 경찰 역할을 너무 잘해주시는 배우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역할이 다른 역할에 비해서 어려운 점, 좋은 점 이런 게 있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다음 소위에서도 경찰 역할로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마 저한테 있어서 그 경찰 역할은 아마 비밀의 숲 때 한여진 역할이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각인이 되셨었나 봐요. 그리고 브로커랑 이제 다음 소위까지 요즘에 연달아 하게 돼서 저는 사실 제가 경찰 역할을 많이 한다는 자각이 없었는데 이제 다음 소위가 좀 세기를 박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범인 역할도 네네네.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보통 사람을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하고요. 경찰을 연기한다고 해서 딱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셔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두나 배우님과 김시은 배우님 각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또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실까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곱창신. 조금 힌트를 주시겠어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곱창집에서 우리 시은 양이 아주 그냥 대차게 아주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아마 제가 촬영을 하면서 봤을 거예요. 너무 사실 역할은 되게 어둡고 진지한데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그 시간.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소희의 멋진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시은 배우님은 어떤 씬 꼽고 싶으세요? 근데 진짜 한 장면을 꼽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물론 나도 한 장면 꼽기는 어려웠어. 아니요. 다 좋아. 씬은 다 좋은데. 아니요. 정말 너무 모든 씬이 훌륭하긴 한데.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영화를 진짜 보시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깊이 제가 왜 지금 이러한 말을 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 좋다. 모든 장면이다. 진짜 모든 장면이다. 이렇게 피해가나? 아니요. 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소희가 등장하는 모든 씬에서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시은 배우님께서 특별히 소희를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장면 있으실까요? 힘들었던 장면이요. 네. 육체적인 힘듦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힘듦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장면은 가맥집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소희의 감정,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희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때 또 제가 소희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연기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로 딱 뭔가 이 장면은 소희가 이러한 지금 느낌이겠지가 아니라 또 그 장소에 직접 제가 가보니까 시나리오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고 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그래서 소희의 감정 그때 또 그리고 빛 또 제가 바라봤을 때 또 느낌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좀 묘하기도 하고 그러한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가맥집에서의 장면이 좀 어려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곱창집, 가맥집 이렇게 식당이 등장하는 먹을거리가 등장하는 씬들을 또 주의 깊게 관객분들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질문도 재밌습니다. M님께서 배두나 김시은 배우님 너무 귀엽게 잘 어울리는 사이 같아요.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첫인상? 네. 우리 언제 처음 봤지요? 춤 연습실에서 본 것 같아요. 서로의 맞다. 첫인상 그쵸?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대학로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딱 봤을 때 배두나 선배님이도 나도. 배두나 선배님은 이랬는데 티는 내지 않았어요. 아, 막 정말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김시은입니다 이렇게. 네, 속으로 엄청 떨려 했었어요. 배우님도 시은 배우 처음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네, 너무 싱그럽다고 생각했어요. 싱그러워. 정말, 예, 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막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 풍기는 분위기까지 너무 예쁜 친구. 근데 갑자기 인사하고 싱그럽다 하다 갑자기 끌려가서 저희가 춤을 배웠어요. 어떤 이렇게 교감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은 없었고 예. 바로 힙합으로. 힙합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저는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고 예, 안타까워요.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교감은 하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춤 연습하면서 서로 의지도 되고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지만 연습은 따로 할게요. 같은 춤이 아니어가지고 만나서 네. 인사하자마자부터 저희를 따로따로 우리 두 분 네. 선생님이 독립되셨네요. 한 명씩 맡아서 하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배두나 배우님한테 온 질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작품을 소화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긴장을 풀고 또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체력 관리하시는지, 멘탈 관리하시는지 궁금해 해주신 것 같아요. 지칩니다, 물론. 네,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멘탈이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정신 차려. 왜 이래? 아니, 휴식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작품 중간마다 작품을 쉴 때마다 확실하게 좀 쉬는 편이고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 에너지를 좀 축적해 놓는 편이에요. 별명도 집순이고 절대 MBTI도 I다 보니까 예, 축적을 해놓고 촬영 들어갈 때 몸이 근질거려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지 상태가 되게 만들어놔요. 예, 그래서 그게 한 달이든 2주든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심심하게 만들어놓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도 요즘은 좀 요 몇 년은 너무 바빴던 것 같긴 해요. 한 10년 정도. 그죠? 쉴 때는 확실히 쉬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 질문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연진학님께서 세 분 2023년 목표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2023년의 목표? 네. 네, 감독님부터. 저는 되게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한참 이제 영화 촬영 직전이라서 그 준비하고 또 2021년 되자마자 촬영하느라 바빴고 그래서 해가 바뀌는 것도 잘 몰랐어요. 체감을 못 하셨겠어요. 네. 비슷하게 올해 넘어올 때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잘 없어요. 아, 네네. 그냥 여기저기서 토끼 해라고 하니까 해가 바뀌었나 보다 하는 정도고요. 다만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 연초에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부디 무사히 관객분들 만나고 정말 바람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영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두 배우분도 작은 목표라도 있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앞에 그 바로 닥친 저희 개봉 그 다음 소위가 흥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그 올해를 시작했어요. 네. 저희는 그만둘까요? 그만? 아니에요. 아니, 네. 뭔가 마무리. 아니에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만 있군요. 충분히 말씀하셔도 지금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니,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 아니에요. 잠깐 뭐였죠? 그래서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희가. 네. 시은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다음 소희가 올해 꼭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연기한 소희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영화를 이제 보시고 나서도 한 번쯤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까지 답하셔서 이제 55분을 딱 채웠어요. 그렇게 네. 딱 해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시간이 금방 가죠. 네. 오늘 세 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다음 소희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신 분들은 2월 8일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오늘 1시간 동안 토크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 소감이 어떠신지요? 들어볼까요? 너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떨리고요.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네. 네. 많이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은 배우님? 오늘 이렇게 배두나 선배님과 정두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저희 다음 소희 2월 8일에 개봉하니까요. 극장에 와서 많이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시내 21이 친정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고 거기서 또 블룸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의상을 입고 왔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는 1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정말 지지군드시게 소리 안 내고 너무 고생한 1시간이었고요. 어쨌거나 다음 소희 팀과 이렇게 라이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불러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으신 영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앞으로도 시내21 트위터에서 보실 수 있는 토크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희는 2월 8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 하고 외치면 세 분이 극장에서 만나요 라고 해볼까요? 네,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 와.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이준호입니다. 지효 씨. 그냥 봐.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공인중개사야? 취업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왜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 특히 여기 김소희 씨. 차라리 그냥 두지. 나 회사 그만